윤석열의 헛소리에 보다 못한 추미애 장관이 드디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윤석열에게 시원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윤석열의 헛소리 정말 점점 갈수록 더 과감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최근에 이러한 말을 했죠.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피해자 소환 조사에 어떤 집중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법정과 검사 그리고 변호인 간 신문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 중심 방식으로 이 검찰 수사가 과감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처음에 이런 이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서요. 이게 웬 헛소리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제정신이라면 본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되묻고 싶었습니다. 공판 중심의 방식,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그런 사안이기도 하죠. 지금껏 공판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던 증인을 법정 출석 전에 부르는 문제가 증인을 구슬려 가지고 회유하거나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검찰은 증인이 될 자를 검찰로 불러들였었죠. 증인이 검찰과 말을 맞춰서 누군가를 이 마녀 사냥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구조가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만으로 공판이 왜곡될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증인이 될 자라고 해도 법원의 허락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 검사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사실과 증거는 이 법정 안에서 다투고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원리인 것인데 이것을 바로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직접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법조를 출입하는 정말 수많은 언론들은 이를 계속해서 묵인해 왔고요. 오죽하면 조국 전 장관 이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황당해서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판사와 검찰이 이 논쟁을 펼치는 정말 황당한 모습까지 보였었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더욱 불이 붙은 이 검찰 개혁의 문제에 검찰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지금 펼쳐오고 있는 것인지 이 단면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이 이제 와서 공판 중심주의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수상적인 행동임은 분명한 것이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을 무시를 하고 이 윤석열을 필두로 해서 이 멋대로 수사하고 이 멋대로 엄중한 법의 칼날을 죄를 범하지 않은 자에게도 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면서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윤석열과 검찰이 갑자기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서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그 검은 속내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윤석열 일가와 그와 연결된 적폐들을 모조리 밝혀낼 이 열쇠라고 볼 수 있는 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이 소환조사 검토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이 감찰을 직접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에서 한동훈 소환조사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부터 공판 중심주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전에 했던 자신들의 이 잘못은 모두 다 덮어버리고 한동훈 수사부터는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타이밍을 참으로 뻔뻔하게 잡은 거죠. 일개 총장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굉장히 행복해하던 윤석열이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난 이 자신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어떤 범위와 정도가 정말 얼마나 크면 이렇게 지금 나 두려워요 라고 대놓고 이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일까요? 정말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만 또 그리 쉽사리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미애 장관의 이 전면전 선포는 아주 시기적절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루아침에 정말 크게 이 추미애 장관님이 터뜨리셨죠. 오전 중에는 한동훈 검사 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고 감찰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윤석열 정말 제대로 저격을 하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했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이 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이 대검 감찰부를 통해서 감찰을 하라라는 어떤 정당한 지휘권 발동에도
윤석열은 이를 정말 가볍게 무시하고 정말 억지스럽게 대검 인권부에 총괄을 지시한 것도 이 추미애 장관님이 비판을 했죠. 참고로 대검 인권부는요, 검찰 공무원의 막말이라든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감독하는 부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서 인권 침해 예방 기구 같은 겁니다. 이런 데다가 검언 유착 문제를 맡긴 거였던 거죠. 그러고선 독자적으로 감찰 가능한 이 감찰본부장이 한동훈 감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윤석열이 막아세웠었는데, 이게 안 통하자 윤석열 뭔 짓을 했습니까? 조선일보에다가 감찰본부장이 항명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달라고 이 정보를 흘렸죠. 윤석열 본인과 감찰본부장, 그렇게 두 사람이 나눈 문자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지르셨는데, 그중 단연 기억에 남는 멘트는 이겁니다. 윤석열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듯해서 제 지시를 하겠다고도 전했었다. 이 장관 지위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정말 속이 아주 시원하게 정말 발언을 해주셨죠. 그런데 또 여기서 정말 속 터지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수호를 외치면서 이 미통당 아주 쌩 난리를 치고 있죠.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직권남용죄로 단죄를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최후의 발악에 본인들도 덩달아 같이 발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같이 죽을 일이 엮여있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함께 발악에 동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단죄를 받아야 할 것이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이란 걸 하고 산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을 텐데, 미통당과 그리고 적폐를 지지하는 극우 집단들의 어떤 행동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과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건 등 정말 재판에서 끊임없이 무죄의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냥 사실관계는 다 무시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 앞에서 모욕을 했던 일베의 폭식투쟁부터 지금 계속해서 수요 집회에 나와 전범기를 흔드는 이 친일 극우 세력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을 펼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것을 일상화하면서 이런 자극적인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민들이 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똑똑하고 잘 사는 유태인들이 그저 질투나고 싫어서 유태인들을 약탈하고 살해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자행했던 이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유처럼 인종차별적 혐오와 비슷한 혐오로 내 속을 긁어줄 누군가의 범죄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 좀비 부대라고 하는 태극기 부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여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폐 권력층들만 뿌리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을 마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할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후원이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더보기란의 이 후원 계좌 또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